예, 수몽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 김현동입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제시문은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차이점 제시문입니다. 이게 차이점을 묻고 있긴 하지만 글의 주제는 과학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인문철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유형이 다 차이점 찾기 유형이니까 이걸 한번 잘 지켜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유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시문 안에 소재가 한 3개 혹은 4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제시문을 제대로 읽었다고 판단하냐면 등장하는 소재들끼리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제시문과 선지 사이의 일치와 불일치를 따졌다면 이번에는 제시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따져볼게요. 넓게 설명해 드리면 20페이지에 등장하는 하드디스크 제시문은 모두 4가지 소재가 나옵니다. 어떤 소재가 나오냐면 FCFS 스케줄링 방식이랑 SSTF, SCAN, LOK 이 4가지 방식의 스케줄링이 나오는데요. 이 제시문을 다 읽고 나서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랑 얘가 뭐가 다르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답변 못하면 이건 제시문을 읽은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무에 대해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바깥에 나가더니 나무하고 꽃을 구분을 하지 못해. 그럼 나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판단하지 못하면 제시문을 독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한번. 비교의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태 비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기준을 두고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 관점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하나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2가지인 경우입니다. 근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야 A랑 B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해요. A는 A고요. B는 B예요. 이는 건 뭐냐면 대상도 2개고요. 기준도 2개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 나열 내지는 열거라고 합니다. 이건 독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는 길다. 이건 독해를 한 게 아니라고요. 사과와 바나나의 차이점을 찾아야 된다면 사과가 맛있으면 바나나는 맛이 없어야 이게 비교예요. 바나나가 길면 사과는 짧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준 2개, 대상 2개는 그냥 제시문을 눈으로 활자를 읽은 것에 불과하지 독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따가 오늘 다루게 될 제시문인 하드디스크 제시문에서 FCFS랑 SSTF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FCFS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요. 이렇게. SSTF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다른지를 말을 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신뢰 속에서 출발합니다. 평가원은 바로 그 차이점을 문제로 낼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 핵심을 물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제시문 2번째 단락부터 집중적으로 이 스케줄링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독해를 한 다음에 적어드리고 그게 왜 문제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밑줄 친 기억부터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림 밑에 부분부터입니다.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디스크를 생각해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 있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라고 한다. 아, 나왔네요. 뭔진 모르지만 FCFS는 요청 순서대로 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단락.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고 한다.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부터 이동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SCAN 가볼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밑에 단락입니다.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계산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며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나요? 그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밑에서 제시문 전체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스캔 스케줄링을 계산한 룩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이게 영혼 없는 필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제시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제가 요약해놨어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래놓고 나면 독해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뭘 대답을 못하냐면 뭐가 다른데? 라고 물었을 때요. FCFS랑 SSTF랑 뭐가 다른데?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얘는요 이렇고요. 얘는요 이래요. 이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제시문을 단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보이질 않아요. 저렇게 독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저렇게 독해하는 게 바로 문제를 풀다가 제시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이제 차이점 중심으로 다시 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해볼까요? 얘랑 얘가 뭐가 다른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독해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서 맨 마지막 단락 SCAN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 설명한 부분부터 볼게요.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계산한 방식이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부터 123까지 이런 순서로 처리되는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계산한 룩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앴답니다. 한참 읽었죠? 얘 단점이 나왔어요. 자, 이제 yes, no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스캔과 룩이 뭐가 다르냐? 스캔은 양 끝을 가요. 양 끝. 잠시만요. 스캔은 자, 보세요. 양 끝을 가요. 양 끝을.
그러면 룩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시문에 나오는 대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읽을 게 아니고 얘는 양 끝을 오가지 않아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줄링 방식을 봤을 때 이게 스캔인지 룩인지 헷갈리거들랑 뭘 확인해야 되느냐? 얘가 여기 가는지 안 가는지가 포인트.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얘랑 얘는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됩니다.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읽어야 돼요. SSTF 다시 올라갈게요. SSTF는 현재 위치에서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을 찾아가는 겁니다. 얘는요, 그냥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룩과 스캔의 차이점이 스캔의 단점에서 나왔죠. SSTF의 단점을 찾아보셔야 돼요. SSTF의 단점이 뭐냐면 제시문 전체에서 세 번째 단락 21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단락입니다. 그 21페이지 맨 첫 번째 단락 밑에 셋째 줄부터 하지만 현재 헤드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얘의 단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SSTF랑 SCA는 뭐가 다른데? 아, 얘는 지금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데만 가니까 이게 문제구만. 얘는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읽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이 필기가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FC, FS와 SSTF의 차이점. 예, FC, FS의 단점 찾아보셔야 됩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동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겁니다. 그럼 SSTF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이동거리가 가깝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텐데요. 2번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억에서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 그림 두 개를 줬어요. 가와 나 그림 두 개를 줬어요. 따라서 이 두 그림은 이 넷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가 그림이 이거라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 그림이 이거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이점이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가 그림, 나 그림이 이건지 이건지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차이점 찾아내는 기준이 뭐였죠? 예, 여기 가는지 봐야 돼요. 뭐죠 이게? 0하고 199입니다. 제시문에서는 0 찍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0 찍었는지. 말초적이지 않나요 좀? 이게 심도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 보고 0 찍었어, 199 찍었어, 안 찍었어 그것만 찾으면 돼요. 만약에 199를 찍었으면 이것일 확률이 있는데요. 199를 안 찍었다. 그럼 절대 스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차이점 독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제시문의 소재가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야, 그래서 뭐가 다른데? 여기에서 구질구질하게 제시문을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독해 실패한 겁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기술 제시문인데요. 인문제시문, 경제시문, 법제시문에서 차이점을 찾아야 문제가 바로 풀리는, 차이점을 찾지 아니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들을 쭉 지금 차이점 강의 계속 이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보시면 그림에서 이거 찍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안 찍었죠? 절대 이건 아니야. 그림 보세요. 가든 나든 둘 다 0도 안 찍었고요. 199도 안 찍었습니다. 삭제하면 됩니다. 가든 나든 스캔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이거 한번 검토해 볼까요? 요청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얘들은 뭐예요? 요청 순서와 무관하게 처리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요청 순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죠? 요청 순서 찾으러 가야지. 조건 1에 있습니다. 조건 1에. 요청 순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요청 순서대로 안 했다, 절대 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청 순서는 98, 183, 37입니다. 요청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든, 나든 요청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지에서 스캔 다 지우고 FC, FS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도 따져봐야 되죠. 룩은 스캔 스케줄링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안 가면. 네. 쭉쭉 가는 겁니다. 쭉쭉. 이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즉 다음 트랙이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따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방향대로 쭉쭉 가는 겁니다. 얘는요.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와 무관하게 다음 트랙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선후관계입니다. 즉 현재 트랙이 이렇게 있다 치면 헤드가 특정 트랙에 있다 치면 SSTF는 요 다음에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스캔과 룩은 얘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를 봐야 돼요. 선, 후 관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FC, FS랑 SC, AM만 가지고도 오답을 다 골라내고 나면 정답이 3번인데요. 제가 특히 룩과 SSTF 차이점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6번 선택지를 한번 만드세요. 5번 선택지 밑에다가. 5번 선택지 밑에다 6번 선택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6번 선택지가 왜 틀린 선택지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퀴즈를 냈지만 실제로 이 퀴즈는 SSTF랑 룩이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3번 선택지는 SSTF와 룩이고요. 6번 선택지는 룩이에요. 따라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룩일 수 없어 라고 해야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퀴즈를 한번 꼭 풀어보세요. 힌트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SSTF는 현재에서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를 따지는 스케줄링 방식이고요. 룩은 얘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가를 따지는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그럼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는 제시문과 보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할게요. 소재가 이렇게 4개, 3개 튀어나온다. 차이점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굉장히 명쾌하게 yes와 no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가는 가고요. 나는 나예요. 사과는 맛있고요. 바나나는 길어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나열하는 거예요. 독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풉니다, 이러면. 아시겠죠? 이렇게 소재가 여러 개 중첩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제 교재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풀어드릴게요. 네, 일단 잠깐 끊어서 갈게요.